안녕하세요. 음유사서입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불편한 편의점,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읽어드리려 합니다. 독구가 떠나고 1년 반이 지난 여름, 청파동 올웨이즈 편의점에 새 야간 알바가 들어옵니다. 커다란 덩치와 부담스러운 행동이 누군가를 연상시키는 이 사내는 점장 선숙의 핀잔과 사장 민식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마냥 느긋하게 편의점의 밤을 지켜갑니다. 과연 이 남자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재방문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청파동 올웨이즈 편의점입니다. 출근하던 선숙은 사람들의 시선이 연달아 자신에게 꽂히고 나서야 마스크를 안 쓴 걸 깨달았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현관문 옆구리에 걸린 마스크를 집어들었다. 까먹지 말라고 문 옆에 걸어두고서도 그냥 집을 나서기를 수차례. 이놈의 마스크는 써도 적응이 안 됐다. 코로나 시대 역시 도무지 적응할 수 없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던데 이번에는 이 종족도 어쩔 수 없는지 백신도 영 신통치 않아 보였고 치료제도 지지부진이었다. 변이 바이러스인지 뭔지는 해괴한 이름을 달고 계속 튀어나왔고 돌파 감염이니 뭐니 해서 맞은 백신을 또 맞으라고 했다. 그것도 이번에는 다른 상표의 백신을 맞아야 할지 모른다는데 부작용도 있다고 하고 노인들에겐 위험하다고도 하는 둥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바이러스가 요동치는 세상에서 선숙 같은 소시민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채 어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집에서 편의점까지 500m 남짓 거리를 걷는데도 숨이 가빴다. 한여름 열기에 마스크로 호흡까지 힘들어지니 살집이 있는 선숙으로선 밖에 나오는 일 자체가 불편했다. 선숙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산책할 수 있는 예삐와 까미가 부러울 지경이었다. 그나저나 오늘은 밤까지 일해야 해서 녀석들 산책이나 시킬 수 있을는지 걱정이 들었다. 행사 전단과 구인 전단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까지 덕지덕지 붙은 유리문을 열고 들어섰다. 매장 안은 시원했다. 자신의 직장 올웨이즈 편의점에 도착하고 나서야 그녀는 크게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과거 직접 실내 포차나 호프집을 운영할 때도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을 만끽하며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왜일까? 오래 일해서? 익숙해져서? 아마도 점장이어서가 아닐까? 사장이면 매출과 운영에 대한 압박으로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알바는 급여도 적고 고용 안정성도 떨어져 불안하다. 그러나 점장은 책임감이 들긴 하지만 사장만큼은 아니며 알바보다는 급여도 많고 안정적인 자리다. 무엇보다 이곳은 선숙이 오랫동안 근무하며 털을 다진 청파동 유일의 올웨이스 편의점이 아닌가. 지금은 동네마다 같은 프랜차이즈 편의점끼리 경쟁하는 구도지만 이 프랜차이즈는 오히려 매장이 줄고 있는 형국이었고 올해 초 숙대 정문 앞 매장이 없어지고 나서는 청파동 유일의 올웨이즈 편의점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편의점 살림살이가 나아졌냐고? 택도 없는 소리다. 본사가 힘을 잃고 있는데 이곳이라고 나을 리 없자는가. 잘나가는 프랜차이즈 편의점들은 더 많은 행사 상품과 저렴한 자사 상품들을 쏟아내는 반면 여기는 맥주 할인 품목도 줄어들어 얼마 전엔 4캔 만원 맥주 단골 손님마저 잃어야 했다. 매일 퇴근길에 들러 맥주 4캔에 안주거리를 사가던 그는 유통기한이 간당간당한 샌드위치나 버거 같은 신선식품을 해치워주는 기특한 고객이기도 했다. 그런 그가 언젠가부터 밀가루 회사 상표 맥주와 구두약 회사 상표 맥주를 찾더니 급기야 골뱅이 회사 상표의 맥주까지 묻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고
있어도 드릴 여유가 없는 선숙으로선 머쓱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결국 그는 아쉽네요 라고 한마디 던진 뒤 매장을 나섰고 이후로 다시 볼 수 없었다. 선숙은 그 특이한 상표의 맥주를 발주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고 아들에게 이에 대해 물어야 했다. 색다르잖아. SNS에 올리기도 좋고 맛도 괜찮다더라고. 너도 먹어봤어? 엄마, 난 소주 파잖아. 근데 그런 거 초반에만 반짝하는 거야. 너무 걱정 마요. 아들의 말이 위안이 됐다. 비록 맥주 마니아 사내를 만족시키진 못했지만 세상에 만족스러운 게 어디 있겠으며 다 모자라고 부족한 대로 살며 버티는 것 아니겠는가. 게다가 원래 우리 편의점은 불편하기로 소문난 곳인데 어쩌란 말이냐. 일종의 될 대로 되어라 정신. 걱정하기보다는 그저 하루하루 오는 손님들에게나 최선을 다하자고 선숙은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일까? 그녀는 이 공간이 좋았다. 부족하고 모자란 꼴이 자신의 인생과 닮아서였다. 경영난에 허덕이며 근근히 운영되는 게 적자 인생으로도 어떻게든 살아가는 소심인 오선숙 같게만 느껴졌다. 시제 점검을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려는 찰나 근무조끼를 벗은 반팔 셔츠 차림으로 곽 선생이 다가왔다. 마스크 위로 보이는 피로감에 젖은 눈빛에는 민망함이 겹쳐 있었다. 평소 표정 변화가 없는 곽 선생답지 않은 모습이 선숙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점장님,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평소 말을 걸어도 단답으로 일관해 마스크로 입을 봉한 건지 의심이 가던 이 사내가 하자는 이야기라면 안 듣고도 뻔하다. 그녀는 불길한 느낌을 애써 지우며 곽 선생을 빤히 바라보았다. 예, 말씀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일주일 뒤,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올 것이 온 것이다. 그가 며칠 전 하루 휴무를 부탁할 때부터 뭔가 일이 있을 듯 했다. 곽 선생님, 새로운 일자리는 구해놓으신 건가요? 진심으로 걱정이 되어 물었다. 곽 선생은 지난 1년하고 수개월간 편의점의 밤을 지켜줬지만 나이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다른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곤 했다. 시제는 종종 틀렸고 다달이 바뀌는 행사 내용도 헛갈렸으며 포스기의 부가기능 사용법도 여전히 서툴렀다. 유일하게 잘하는 거라면 좀도둑을 잡는 것이었는데 야간에 물건을 슬쩍 하던 손님을 3번이나 잡은 눈썰미는 전직 형사라는 그의 이력에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 예, 지방에 건물 경비 자리가 생겨서 그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방 어디요? 광주입니다. 제 고향이에요. 그럼 아름아름으로 구한 자리인가요? 휴무일에 고향 경조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중 하나가 제법 큰 빌딩 건물주더군요. 새로 경비를 구하는데 제가 서울에서 편의점이란다니까 이참에 내려오라고 합디다. 잠깐 고민 끝에 서울 생활을 정리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다만 다음 주부터 일해야 해서 촉박하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선숙은 그가 촉박하게 말한 것보다 이렇게 달변인 게 더 서운했다. 무뚝뚝한 남자들, 말 한마디, 표현 한번 해주면 좋을 상황에서 그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그래서 생긴 노예 역시 제대로 풀 줄 몰랐다. 곽 선생 역시 다르지 않았기에 다가가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었다. 그건 저녁 알바인 정군도 마찬가지다. 입대를 기다리며 4개월째 알바 중인 이 청년은 돌부처나 다름이 없다. 물론 말 많고 화도 많은 50대 아줌마 점장이 두 사람에게 편한 상대는 아니었을 것이다. 죄송할 것까지야 있나요? 그나저나 빨리 사람을 구해야 할 텐데 일단 사장에게 말하고 구인 공고도 올려볼게요.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곽 선생이 선숙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보인 뒤 유리문을 열고 퇴근했다. 구인, 사람을 구한다는 것. 편의점 점장 제1의 고민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미 주말 알바를 찾는 중이었는데 평일 야간 알바까지 구해야 하는 상황에 그녀는 머리가 다 지끈거렸다. 활기차게 시작하려던 하루가 발목을 잡혔다. 오전부터 점심까지 손님들을 받으며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부족한 상품을 보충하고 새로 입고된 신선식품을 검수해서 진열했다. 짬을 내 유통기한이 막 지난 샌드위치에 우유로 점심을 때우고 보니 오후 1시. 이쯤이면 깨어났을 것이다. 선숙은 스마트폰을 꺼내 최근 통화를 살펴 영숙 언니 아들이라 적힌 전화번호를 눌렀다. 이름을 강 사장으로 바꿔둔다는 걸 자꾸 미루고 만다. 이 녀석과 관련해서는 손끝 하나 대기 싫어서다. 통화 대기음이 길어지자 짜증이 일었다. 이윽고 막바지에 맞추기라도 한 듯 전화가 연결되었다. 왜요? 주간을 받고 했어요? 아니, 그것보다 곽 선생이 그만둔다네. 잠시 탄식이 들리는가 싶더니 강 사장이 퉁명스레 물었다. 얼마 달래요? 그 아저씨는 하여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응? 그만둔다고 하던데? 에이 이모, 그거 돈 올려달라고 시위하는 거예요. 1년 넘게 일했는데 알바비 인사 안 해줬다고 투덜대는 거라니까. 돈 좀 올려주면 그만둔다는 말 쏙 들어간다고요. 아니야, 고향 광주에 건물 경비 일구했다고 서둘러 달랬어. 아주 시나리오를 써오셨군. 이모도 참 순진하시긴. 내가 곽씨 아저씨랑 통화할게요. 그거 참. 선숙이 뭐라고 답하기도 전에 강 사장은 전화를 끊었다. 잠이 덜 깬 목소리부터 자신과 곽 선생을 무시하는 내용까지 모두 마음에 안 들었다. 그녀가 오늘 마주한 곽 선생의 태도는 진지했다. 그런데 대체 녀석은 무엇을 근거로 곽 선생이 강짜를 부린다고 여기는 걸까?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었다. 강 사장, 영숙 언니 아들, 아니면 민식이. 30년도 더 된 어느 날 교회에서 영숙 언니의 까불까불한 아들로 만났을 때부터 되바라지긴 했지만 이렇게 날건달이 될 줄은 몰랐다. 문제는 이 녀석이 현재 자신의 성관이자 편의점 운영의 결정권자라는 점이다. 녀석은 편의점 수익에만 관심이 있지 운영에 관해서는 티끌만큼도 모르는 데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다. 발주 넣는 것도 직원 관리도 하기 싫은데 사장이니 밑에 있는 사람에게 그걸 시켜야 했고, 그래서 선숙을 점장으로 승진시킨 것이다. 민식은 편의점이란 원래 오토로 돌리는 거라며 알아서 잘 돌아가게 해달라고 했다. 말은 그렇게 하고 형편 운운하며 점장급여는 짜게 굴었다. 그리하여 선숙은 알바 때보다 고작 40만 원을 더 받으며 발주부터 직원 관리까지 과중한 업무를 떠맡게 된 것이었다. 거절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 영숙 언니였다. 자신의 손을 잡고 가게와 민식을 함께 부탁하던 그녀의 눈빛을 기억하기 때문이었다. 오늘은 정군이 휴무를 신청했고 대체 알바가 구해지지 않아 저녁까지 선숙이 꼬박 편의점을 지켜야 했다. 어둠이 찾아오고 퇴근길 손님이 들기 시작하자 피로가 훅 몰려왔기에 그녀는 즐겨 마시지 않는 에너지 드링크를 2개나 비워냈다. 그때 문을 열고 곽 선생이 들어왔다. 선숙은 시계를 살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렀다. 곽 선생은 정군이 오늘 쉰다고 들었다며 교대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 일찍 나왔다고 말했다. 살짝 감격했던 선숙은 그의 심심함에 콧방귀를 뀌었다. 아니, 이럴 거면 일찍 나오겠다고 미리 말했으면 얼마나 좋아. 사람이 좀 호기도 부리고 농담도 하면 좋을 텐데. 가족들이 참 답답했겠네 라고 생각하다가
집 나간 자신의 남편이 떠오르자 콧방귀는 이내 한숨으로 바뀌어 버렸다. 젠장. 이럴 때면 골든 레트리버가 그중 나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가 터지고 얼마 안 돼 매장을 떠난 야간 알바 사내. 그 인간은 어디서 잘 살고 있으려나. 잠시 궁금증이 일었지만 지치고 허기진 나머지 생각을 접고 귀가를 준비했다. 참, 강 사장이 퇴직 수락했습니다. 근무조끼를 벗고 창고에서 나오는 그녀에게 곽 선생이 말했다. 그제야 아침의 기억이 떠올랐다. 선숙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곽 선생에게 다가갔다. 강 사장이 뭐래요? 시급 올려준다고 가지 말래요? 예, 그래서 시급 5만 원 하면 안 가겠다고 답했지요. 그랬더니 뭐래요? 그동안 즐거웠고 다시 보지 말자고 하더군요. 아유, 승질머리하고는. 괜찮습니다. 그 친구 레퍼토리입니다. 벌써 수차례 들었어요. 제가 이 편의점 알바한다고 했을 때도 그렇게 말하며 일하지 말라고 했던 게 기억나네요. 곽 선생이 마스크 안에서 입꼬리를 실룩거리는 게 느껴졌다. 그렇다면 야간 알바 구인이 시급하다. 선숙은 에코백을 내려놓고 곽 선생을 나오게 한 뒤 카운터 안으로 진입했다. 안쪽에 자리한 컴퓨터로 알바 사이트에 구인 공고를 올렸고 올웨이즈 편의점 전용 구인 전단을 출력해 볼펜으로 내용을 채웠다. 마지막으로 전단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인 뒤 곽 선생을 돌아봤다. 안 그래도 처지고 있었는데 일찍 나와줘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갑자기 그만둬 송구할 따름입니다. 목례를 하는 그에게 그녀 역시 고개를 숙여 답했다. 유리문을 열고 나온 선숙은 주말 알바 구인 전단 옆에 방금 출력한 야간 알바 구인 전단을 붙였다. 나 원참 1+1 구인 전단이라니. 이 편의점이 알바 잡아먹는 곳이라 오해받을까 걱정이 들었다.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콧노래가 나왔다. 아들이 좋아하는 비빔밥 삼각김밥을 2개나 챙겼고 돌아가 예삐와 까미를 산책시킬 시간도 번 것이다. 역시 퇴근이 피로회복제다. 아까의 노고 남은 간대 없이 선숙은 종종 걸음으로 여름 밤거리를 지나 집에 다다랐다. 아들의 방에선 여전히 총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그것이 게임 속 소음이 아니고 외국 드라마의 액션 장면이라는 걸 그녀는 예상할 수 있었다. 지난해 가을, 아들은 오랜 집거 생활을 끝내고 취업에 성공했다. 이런 시기에 용케 들어간 그곳은 영화와 드라마를 만드는 제작사다. 대기업을 때려치운 아들이 영화계에 발을 들였을 즈음 알게 된 영화 제작자의 회사라고 들었다. 코로나로 영화계가 힘든 상황이라 영화 제작사도 드라마 제작을 하게 됐고 이에 새로 인력을 충원하며 아들에게 제안이 왔다고 했다. 한때 쓸데없는 영화일 같은 걸 한다고 타박했는데 그쪽으로 일이 잘 풀리는 걸 보며 선숙은 세상 일이란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뿐만 아니라 드라마 기획 PD라는 아들의 직업은 선숙이 보기엔 묘하기 그지없었다. 하루 종일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드라마를 보는 게 일이었다. 물론 감상하는 것 말고도 다른 일들이 더 있겠지만 그녀가 보기엔 일 같지 않은 일을 하면서 아들이 매달 월급을 받는 게 놀라웠다. 심지어 재택근무를 하며 일주일에 2번밖에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 방에서 일을 했고 그 모습은 과거 아들이 게임에 빠져 방에 처박혀 있는 것과 비슷해 보였기에 신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들은 이제 OTT 시대라면서 넷플릭스라는 돈 내고 보는 채널이 있다고 했다. 자기 회사는 그곳에 작품을 걸 거라고 했다. 선숙은 영어부터 이해가 잘 안 됐지만 아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설명해주는 모습이 그저 흡족했다. 자랑하고 싶은 자기 일을 하게 된 아들이 대견했고
그걸 엄마에게 표현해준다는 게 고마웠다. 불과 1년 반 동안 일어난 두 사람 사이의 변화였다. 선숙은 이제 아들을 닥달하지 않는다. 안정적인 고시 같은 걸 보라고도 안 한다. 결혼하라는 말도 안 하기로 했다. 아들 세대 앞에 놓인 세상 형편이 자신이 젊을 때의 기준과 다르다는 걸 아들의 설명을 듣고 인정한 뒤에 일어난 변화였다. 자신과 분리되려는 아들의 모습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차이를 알게 되었고 거리를 지키게 되었다. 다 큰 아들의 삶 역시 될 대로 되겠지 였다. 엄마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용인하고 나자 아들이 무슨 일을 해도 믿고 지지할 수 있게 되었다. 돈을 많이 못 버는 일이어도 그것이 아들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자신도 좋아해보겠다고 마음먹었다. 아들 역시 엄마가 점장이 되자 이것저것 살펴주었다. 어릴 적 치과 가기 싫어하던 것처럼 엄마의 편의점 오기를 질색하던 녀석이 이제 수시로 들러 매장을 살피며 조언을 해주었다. 얼마 전 과감하게 발주를 넣은 신상 캔커피도 아들의 추천이었다. 과테말라 고급 원두를 쓴다는 그 상품은 꽤 팔려 곧 추가 주문을 넣었다. 거리두기로 사람들이 카페를 덜 가니 편의점에서 괜찮은 커피 상품을 찾을 거라던 아들의 추천 이유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물론 매출이 오른 것 못지않게 아들이 엄마 일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선숙을 기쁘게 했다. 어느새 총소리가 줄어들고 웅장한 음악이 아들 방에서 흘러나왔다. 선숙은 비빔밥 삼각김밥 2개를 식탁에 마주 세워둔 뒤 아까부터 낑낑대는 예삐와 까미에게 목줄을 채워 집을 나섰다. 드라마 보는 일을 마치고 나온 아들이 비빔밥 삼각김밥을 보고 반색할 모습을 떠올리며 뿌듯한 마음으로 산책을 시작했다. 다음날 오후 편의점에 들어선 강 사장의 몰골은 도저히 봐주기 힘들었다. 부어오른 살집에 박스형 반팔티가 쫄티꼴이 되었고 땀 냄새와 술 냄새가 오묘하게 섞여 당장이라도 환기를 해야 할 판이었다. 강 사장은 반바지 아래 두툼한 허벅지를 긁으며 매장 안으로 어슬렁댔다. 마치 이 골목이 자신의 영역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 곳곳에 오줌을 싸는 개처럼 두리번대며 진열대를 살폈다. 선숙은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을 끄고 계산대로 온 여자 손님에게 집중했는데 마스크를 썼음에도 손님이 코를 찡그리는 게 느껴졌다. 선숙이 계산을 마치자 손님이 나갔고 기다렸다는 듯 강 사장이 앞에 와 섰다. 이모, 발주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데? 저기 안 나가는 여름 과일들 왜 계속 드려요? 조각 수박이며 파인애플이며, 에? 안 나가긴 매출 확인해봐. 여기 어디 앞이거든? 여학생들이 과일 챙겨 먹는 건 모르지? 저기 시들어 보여서 맛대가리 없을 것 같은데. 휜소리 말고 매장에나 자주 나와. 그럼 알 테니까. 아니 점장이 떡하니 있는데 내가 자주 오면 인력 낭비죠. 난 이모만 믿는다니까. 강 사장이 능글맞은 표정으로 돌아서 냉장고로 향했다. 그리고 맥주 4캔을 꺼내 들고 다시 왔다. 당연히 계산은 안 한다. 봉지도 그냥 줘야 한다. 사장이니 그건 뭐라 못해도 입 다물고 있을 선숙이 아니었다. 사업 구상은 하고 있는 거 맞아? 술 좀 작작 드셔. 대낮부터 맥주 마시고 그럼 되겠어? 모르시긴. 난 맥주가 머리를 기막히게 깨우거든요. 비록 내가 이 맥주 사업 통수 맞고 타격이 있었지만 두고 보세요. 내가 엄청난 트림 냄새가 마스크마저 뚫고 들어와 선숙은 대놓고 미간을 찌푸렸다. 이 자식 정말 영숙 언니 아들만 아니면. 그녀는 놈의 등짝을 후려치고 싶은 걸 겨우 참아냈다. 선숙의 속도 모르고 희죽 웃으며 편의점을 나가던 강 사장이 순간 멈춰섰다. 구인 전단을 살피던 녀석은
꼬투리를 잡아 즐거운 학생 주임처럼 의기양양 다가왔다. 아, 이모 진짜 야간 알바 이거 주 5일 뭐야? 이틀씩 4일씩 끊으라고 했잖아요. 안 돼. 그럼 아무도 지원 안 해. 주 5일로 풀을 쓰면 주휴수당은 어쩌려고? 주 5일 연속 근무는 이모랑 곽씨 아저씨로 끝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그럼 사람 못 구할걸? 강 사장이라면 주말도 아니고 평일에 이틀만 밤 근무하겠어? 하지, 개털들이. 요즘 코로나라 알바 자리 귀한다던데. 더구나 방학 아닌가? 대학생들 알바 구하기 전쟁이라는데. 이모, 내가 아무리 바지 사장이라지만 내 말 너무 씹으면 섭해요. 전달 이틀 사흘로 고치고 그 알바 사이트도 고치고. 일단 B는 피하기로 했다. 알겠다고만 답했다. 왜냐면 강 사장은 저렇게 떠들고도 곧 신경 끄고 퍼질 테니까. 지난번 정군 고용 때도 그랬다. 군대도 안 간 어리바리니 최저시급 주지 말자고 우기다가 결국 흐지부지 되지 않았나. 선숙은 화를 꾹 참고 강 사장을 따라가 문 앞에서 배웅하며 전단을 떼는 신용만 했다. 이틀 사흘로 올리면 일주일 안에 야간 알바 구하기는 불가능이다. 당장 다음 주에 비는 곽 선생의 자리를 채우려면 이 수밖에 없다. 일단 주 5일로 뽑고 강 사장이 반대하면 사람 못 구했으니 직접 일하라고 선숙도 강짜를 부리기로 했다. 강 사장은 자기가 사회에서 세게 굴렀다고 유세를 떨지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본인 오선숙도 만만치 않다는 걸 일깨워줄 때가 된 듯했다. 정군과의 근무 교대를 앞둔 4시가 다 되어갈 즈음 계산대 앞으로 한 젊은 여자 손님이 초콜릿을 들고 와 섰다. 계산을 마치고 물건을 받은 손님은 돌아서려다 잠시 머뭇거렸다. 저기요, 혹시... 야간 알바다. 야간 알바 지원자여야 한다. 속으로 되뇌며 선숙이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마스크 위로 진한 눈썹에 차분한 눈빛이 고와 보였다. 아니, 요새는 마스크를 써서인지 젊은 사람들 인상이 다 좋아 보였다. 알바하시게? 숙대생이에요. 성격 급한 선숙이 질문을 터뜨렸다. 여자 손님이 다시 멈칫하고는 마스크 안에서 입을 조물거리는 게 느껴졌다. 그게요, 야간에 알바... 맞아요, 야간 알바구예요. 여기 동네라 안 위험해. 지구대도 가까워. 여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 그게 아니고요. 야간에 알바하시는 분 있잖아요. 환갑 좀 지나 보이시는... 응? 곽 선생은 갑자기 왜? 선숙은 그녀가 알바 지원자가 아니라 김이 샜고 절로 퉁명스러워졌다. 그분은 왜요? 저번에 안 계시던데 어디 아프시거나 그래서 그만둔 건가요? 아니, 휴무낸 건데. 어제는 근무하셨지. 그런데 왜요? 곽 선생이랑 아는 사이인가? 여자 손님이 수줍어서 그러는 건지 수긍을 한다는 건지 고개를 살짝 움직였다. 선숙은 답답해 참을 수가 없었지만 그녀의 조심스러운 태도에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다. 혹시 곽 선생 딸이에요? 그러자 토끼처럼 눈이 커진 그녀가 선숙 앞으로 몸을 들이밀며 물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저 아빠랑 닮은 구석이 없는데. 곽 선생이 딸 하나에 아들 하나 있다고 했어요. 나한테 사진도 보여줬는데 마스크 써서 내가 못 알아봤네. 근데 자세히 보니 일자 눈썹이 비슷해. 그치? 닮은 데 있네요. 곽 선생의 딸이 이 말을 한번 쓸고는 선숙의 눈치를 살피는 게 느껴졌다. 그때 딸랑 소리와 함께 정군이 들어왔다. 정군은 특유의 하는 둥 마는 둥 뭉례를 하고 창고로 향했다. 저 곧 교대인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잠깐 얘기 좀 하실래요? 제가 차 한잔 살게요. 그녀가 선숙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뭔가 성가신 일로 느껴졌지만 자신을 향한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 피할 도리가 없어 보였다. 얼음뜬 연갈색 음료에 시럽을 듬뿍 뿌려 빨대로 휘휘 저은 뒤 한 모금 쭉 빨았다. 달고 시원한 아이스 카페라떼는 선숙의 여름 최애 음료다. 물론 누가 사줄 때만 마신다. 평소 그녀는 커피에 돈 쓰는 걸 아까워했기에 이럴 때는 꼭 아이스 카페라떼를 마셔줘야 했다. 다시 한 모금 마시고 여유를 머금은 선숙은 곽 선생 딸을 바라보았다. 말해보라는 눈빛을 보내자 그녀는 입가에 가져가던 아메리카노 머그잔을 내려놓고 선숙을 응시했다. 저는 학창시절에 수영선수였어요. 돈도 꽤 들었는데 아쉽게도 선수로 성공하진 못했고요. 지금은 수영 강사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코로나로 일거리가 줄어 일주일에 며칠 안 나가요. 그래서 낮에 찾아올 수 있었군요. 평일에 직장인이면 오기도 그럴 텐데. 사실 먼저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께 제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놀랐어요. 선생님 말고 그냥 오 여사라고 불러요. 예, 오 여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몇 해 전에 이혼하셨고요. 아버지와 서먹한 저와 남동생은 자연스레 멀어지게 되었어요. 이후로 전화를 드리면 왜 그러냐고 취조하듯 물으시고, 전화를 안 하면 직접 연락을 하셔서 왜 요즘은 전화 안 하냐고 물으시고, 도무지 아버지와는 대화가 안 됐어요. 워낙 무뚝뚝한 성격에 경찰 생활이 몸에 밴 분이라 좀 무서우시거든요. 게다가 함께 살 때 어머니와 싸우는 걸 많이 본 저희는, 아니 싸웠다기보다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폭언을 하고 화를 내시는 걸 보며 자란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았고요. 그녀는 감정에 격해지는지 잠시 말을 멈췄다. 선숙은 커피를 들라는 신용을 했고 그녀는 머그잔을 입에 가져가 입술만 죽인 뒤 말을 이어갔다. 동생은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지만 저는 서울에서 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시는데 저는 사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아버지 생각이 종종 났어요. 아버지가 제 수영 강습비니 대회 참가비니 다 감당하셨고, 심지어 대회가 있는 날 주요 사건 수사를 뒤로하고 몰래 경기를 보고 가셨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늘 무뚝뚝하셨지만 뒤로는 제가 선수가 되는데 필요한 걸 다 책임져 주셨죠. 다만 선수로 성공하지 못한 뒤에 저는 늘 주눅이 들었고 그걸 못마땅하게 여긴 아버지와도 갈등이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이 빨라질수록 선숙 역시 이야기에 몰입되어 갔다. 선숙은 빨대로 남은 아이스 카페 라떼를 저으며 눈을 반짝였다. 하지만 어떻게 관계를 풀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치 텅 빈 시간처럼 제 10대의 어느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고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고모는 최근에 아버지를 보러 서울에 왔다가 엄청 놀라셨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원룸도 깔끔하고 밥도 잘해 드시고 심지어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지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살며 아버지가 많이 약해지셨다고, 너희들이 가끔이라도 좀 살펴봐주면 안 되겠냐고 하셨어요. 저는 무엇보다 아버지가 편의점에서 일하신다는 게 통 상상이 되지 않아서 의아했어요. 항상 고압적이셨거든요. 식당에 가서도 사소한 문제에도 호통을 치셨어요. 흔히 말하는 갑질 같은 행동 말이에요. 그런 분이 편의점 알바를 하신다는 게 정말이지 상상이 안 됐어요. 잠깐만, 제가 사연을 너무 마구잡이로 늘어나서 죄송해요. 저는 다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며칠 전 밤에 이 편의점을 찾아와 봤는데 그게요.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붉게 상기되었다.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고 선숙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물기를 머금은 채
죄송해요라고 속삭였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녀에게 선숙이 휴지를 건넸다. 두서없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 같네요. 나 시간 많아. 괜찮으니까 편히 말해요. 곽 선생이랑 그래도 1년 넘게 일하며 고마운 게 있거든. 따님분 힘들게 용기 내왔는데 내가 도울 건 도와볼게요. 응? 휴지를 받아든 곽 선생 딸이 서둘러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다. 선숙은 남은 아이스 카페 라떼를 마저 마셨다. 잠시 뒤 진정한 그녀가 뭐라도 더 드시겠냐고 물었다. 선숙은 음료는 됐고 원래 귀가의 간식을 먹을 시간이니 쿠키나 조각 케이크라도 먹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녀가 카페 디저트 진열대로 향했고 선숙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음식 대접이라도 잘 받고 자기 시간을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주문을 마치고 돌아온 곽 선생 딸이 한결 침착해진 얼굴로 선숙 앞에 마주 앉았다. 네, 아쉽게도 저작권 허락을 받은 부분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으로 선숙과 곽 선생의 딸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리고 어떤 야간 알바가 들어올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 한 번씩 사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음료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